미국, 중국, 인도와 함께 세계 5대 강국이 될 거라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뭘 먹고 자고 쌀 무엇이 기준이고 어떤 걸 경험하며 살까요? 문화가 엄청 다양하다, 종교가 이렇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 말고 이 시점에 눈에 띄는 특징으로 5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소수자를 LGBT 혹은 LGBTQ+라고 표현하는데 국내법은 이들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고 있으며 보호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 또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고용시장은 당연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족 우선입니다. 인도와 비슷한데요. 그래,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부모, 형제자매와 평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독립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캥거루족같이 의존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들이 생각하는 의사결정의 가치와 원칙이 본인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마, 나의 어머니, 이런 게 조금 더 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 많은 브랜드가 가족 마케팅을 핵심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My special Indomie. Thank you, mommy. 그러면 집을 언제 떠나냐? 직장이 아주 멀거나 결혼할 때라고 하네요. 참고로 동거와 혼전 성관계는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입니다. 민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다루는데요.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간통죄를 형법에서 다루다가 폐지됐는데 여기는 간통도 아닌 연인 동거와 혼전 성관계를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작년 의회를 통과했고요. 세부 규칙 마련 때문에 시행은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특징도 하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매콤하고 짭짤한 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혀를 강하게 자극하는 요리들이 특히 많습니다. 달달한 팬케이크도 짭짤한 고기를 넣어 먹는데 배고파. 마르타박이라고 부르는 음식이네요. 허브와 향신료가 풍부해서 이런 요리법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 요리로는 나시고랭, 사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집단주의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개인을 자율적인 행위사라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 서구 문화에서 생각하는 프라이버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쉽게 커뮤니티의 사생활이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쟤 이상한데? 쟤 이상한데? 쟤 이상한데? 쟤 이상한데? 쟤 이상한데? 연결해서 인구 밀도를 살짝 다뤄보면 인도네시아는 수도가 있는 자바섬에 인구의 56%가 모여 삽니다. 전체 면적 5% 정도의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겁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약 1200명의 인구 밀도인데요. 우리나라 경기도랑 비슷한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서울은 15,000명인데. 마지막으로 꼽아본 특징은 진실 혹은 거짓 입니다. 뭐에서 뺄까 넣을까 하다가 각기 다른 자료 3개가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안 된다는 표현을 꺼린다고 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3 no rule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까지는 예의상 답변이고 세 번째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 친척 어른이 용돈 주시면 당연히 받을 거지만 뭔가 모르게 한두 번 정도 거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인도네시아에서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하라는 조언이 있네요.